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부터 10번. 학교 신문 편집부의 요청 사항이 뭐였느냐? 교내에서 열리는 디카시 이렇게 합성어인가 봐. 디지털 카메라의 주인말이고 우리가 배우는 시. 그래서 디카시 쓰기 대회와 연관지어 학생들에게 디카시를 소개하는 글을 써달라. 소개하는 글을 쓸 거래. 자, 그럼 먼저 예상 독자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디카시의 개념과 특성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 디카시가 뭔지 개념이나 특성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자, 그 다음 디카시를 어떻게 쓰는 건지 그 창작 과정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좀 그랬네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초고를 썼네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달에 우리 학교에서 디카시 쓰기 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그런데 아직 디카시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번 학교 신문의 집중 탐구 연재란에서는 디카시의 개념, 특성, 창작 과정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와 시의 합성어로 아까 쌤이 이야기한 대로 디카시 이렇게 됐네. 합성어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포착한 시적 형상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후에 그 피사체와 관련된 감흥을 문자로 표현한 시를 뜻합니다. 기존의 시가 문자로 표현된 예술이라면 기존의 시는 문자만으로 표현된 예술이죠. 디카시는 사진과 문자가 하나의 텍스트로 엮이는 새로운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실제 디카시 한 작품을 감상을 해봅시다. 자, 예시도 나와 있네요. 자, 예시가 뭐가 나왔냐 쫙 보시면.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종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진인데요. 수련잎파리 사진인가 봐. 그죠? 그래서 지금 공광규라는 시인이 수련잎 초등학생이라는 디카시 작품을 썼어요. 수련잎 초등학생들이 교문을 빠져나오며 하교 중입니다. 등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누가 듣든 말든 입을 벌리고 종알거립니다. 자, 지금 수련잎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하여 있잖아. 이런 식으로. 요거를 꼭 우리 뭐 이렇게 웃는 모습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웃는 모습 있지? 요거에 지금 비유를 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어울려서 제잘제잘 떠드는 모습인 것처럼 그걸 느꼈대. 이 사진을 찍고 말이야. 자, 위에 사진을 보면 수련잎의 모양은 아이들이 깔깔깔 웃거나 제잘거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즉, 이 디카시는 수련잎의 모양을 보고, 자, 수련잎의 먼저 저 모양, 저 사진, 그걸 먼저 보고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려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동심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카시는 기존의 문자시와 달리 사진 이미지와 언어 표현을 절묘하게 연결하여 사람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내용의 이해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기존의 문자시 감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시에 대한 흥미도 길러줍니다. 자, 그냥 글자만 있는 시는 우리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막 어른들 보면 막 그 카톡으로 막 이런 거 많이 보내시지. 그리고 막 인스타 같은 데 봐도 막 이런 거 사진 감성 짤들 있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셈이 됐고 시에 대한 흥미도 길러주는 계기가 됐대. 자, 그렇다면 디카시는 어떤 창작 과정을 거칠까요? 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창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 나왔네요. 지금부터 창작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대요. 일반적으로 기존의 문자시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두고 착상, 성장, 그 다음 초고를 쓰고 퇴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씁니다. 하지만 디카시는 착상에서 초고까지 그 사진 아니면 그 장면 하나로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퇴고만, 마무리만 다시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디카시 시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눈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여 사진을 찍고 그것을 SNS상에 올리면서 몇 글자를 덧붙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과정을 떠올려보면 착상부터 초고까지의 과정이 압축적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디카시를 쓸 때는 글쓴이가 착상의 발전을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자연이나 사물을 관찰할 때 찰나에 일어나는 감흥을 살려, 그지? 찰나, 그 순간, 찰나에 일어나는 감흥을 살려 사진과 글로 담아내는 순간성이 강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이 나타났어. 기존의 문자시를 쓸 때에는 착상 이후에 책상에 앉아 쓰는 과정이 중요했다며 디카시는 그게 아니라 순간적인 감흥을 찾는 그 장면, 그 과정을, 그 장면을 찾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준준 8번 기억에서 디귿을 고려를 하여 초고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어디 있었냐면 아까 본문의 제일 윗부분에 기억은 요청사항이었어. 학교 신문 편집부의 요청사항은 교내에서 열리는 디카시 쓰기 대회와 연관지어 학생들에게 디카시를 소개하는 글을 써주세요. 요거가 기억이었고요. 니은은 디카시의 개념과 특성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 디귿은 디카시의 창작 과정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요거였어.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자라고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너무나 쉽게 찾으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몇 번인가요? 4번이지? 왜 4번이야? 자, 디귿을 고려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디카시 창작 과정의 순차성을 강조한다. 디카시 창작 과정의 순차성을 강조했으니까 자, 디카시는 뭐라 그랬어? 순차성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압축적이라 그랬잖아. 일반적인 문자시는 순차성이 있었죠. 어떻게? 아까 나왔지? 착상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 다음 초고를 쓰고 마지막 퇴고를 하고 그 순차성이 중요한데 디카시는 뭐라 그랬어? 퇴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착상, 성장, 초고가 압축적으로 한 방에 빵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디카시가 순차성이 강조된다? 전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9번 자료를 활용을 하여 초고를 보완하고자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자료를 보시면 지금 기존의 문자시를 봤을 때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은 15%밖에 없고 안 되는 사람이 59%나 된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잖아. 일반적인 문자시는 직유와 은유 같은 각종 비유와 막 고도의 상징과 이런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디카시는요. 그곳에 대한 설명이 이미 사진으로 딱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잘 된대. 잘 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죠. 56%. 안 되는 퍼센테이지가 18%. 맞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인터뷰 때 이제 뭐라고 했나 봅시다. 대체적으로 기존의 문자시는 여러 문학적 장치부터 작가의 생애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디카시는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문자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먼저 디카시를 공부해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글을 봤을 때 상상을 하거나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려워서 시가 이해가 보통 어렵단 말이야. 근데 디카시는 그 이미지가 사진으로 이미 나타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카시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래서 그걸 먼저 시작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었어. 자, 그 다음 다 신문자료. 뉴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요즘 참 뉴 노멀 시대 이렇게 나오죠. 뉴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시 예술도 영상과 사진을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사진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환경에서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훌륭한 문학 갈래로 앞으로 갈수록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라는 자료가 나왔었대요. 자, 봅니다. 이제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쉽게 찾았을 거야. 정답은 5번이죠. 자, 5번에서 보시면 나와 다를 활용하여 디카시 창작으로 새로운 문학 갈래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라고 나와 있는데 다는 여기서 내용이 맞죠. 연결이 돼요. 자, 근데 나는 선생님이 뭐라 그런 거야? 디카시 공부가 훨씬 더 쉽다. 일반적인 문자시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디카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문자시로 넘어가면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활용하여 디카시 창작으로 새로운 문학 갈래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말이 안 되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나는 빼버려야지 맞는 말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화작에서 마지막 문제인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10번. A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아까 그 초고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비어 있었죠. 그 부분이 이제 A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초고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걸 이 조건에 맞게 써보자 그랬어. 자, 봅시다. 조건은 글의 흐름을 감안하되, 흐름은 당연히 감안해야 되는 거고, 비유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 이걸 기억이라고 해봅시다. 의문문의 형식이라고 해봅시다. 활용하여 하고, 그 다음 디카시 창작을 권유하자, 이것이라고 해봅시다. 글을 마무리하자. 자, 그럼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비유적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 의문문이 들어가야 되고, 창작을 권유해야 된대.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디카시 창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카시 창작에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디카시 창작 권유했어. 디귿 됐어. 의문문 않겠습니까? 됐어. 자, 그럼 뭐가 없어? 기억이 없어. 비유적 표현이 없어. 그래서 이건 안 돼. 2번.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고 손가락으로 그 순간을 남겨보세요. 지금부터 디카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자,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고 손가락으로 순간을 남겨보자. 이것도 약간 비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카시 창작도 두 번째 문장에서 권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의문문이 있느냐? 없죠. 그래서 얘는 니은이 없다. 디카시 창작이 어렵습니까? 의문문 나왔네. 그럼 니은이야 이거? 그렇다면 디카시 감상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시 창작의 지름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창작 권유했어. 근데 뭐가 없어? 비유적 표현이 없어. 기억이 없어. 됐죠? 자, 4번. 디카시로 순간적인 감흥을 어디 갔니? 감흥을 포착하여 삶의 위안을 얻지 않으시렵니까? 의문문. 우리 모두 디카시 감상으로 삶의 여유를 찾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랬네. 자, 디카시 감상으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일단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특별히 없고요. 그 다음 글의 흐름을 감안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디카시 창작을 권유하는 내용이잖아. 근데 4번은 뭐야? 창작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디귿에도 해당이 안 되고, 디귿이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흐름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4번도 안 되고, 그럼 남은 정답은 5번. 여러분도 디지털 카메라와 순간적인 감흥만 있으면 누구나 디카시를 창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보물을 캐내러 교실 밖으로 나가볼까요? 자,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지금 다 나와 있어. 자, 일단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보물을 캐내러 비유적 표현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니은에 아까 의문문의 형식 나가볼까요? 라고 했으니까 의문문의 형식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전체를 보시면 디카시 창작을 권유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에 전부 다 부합이 되더라.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작이 참 쉽게 나왔죠? 자, 이제 넘어가서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우리 문학을 먼저 하니까 8페이지네요. 계속 하겠습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 지난 시간에 쌤하고 직접 수업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법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법은 일단 패스를 하겠다라고 원장님과 상의한 결과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문법 수업을 다시 진행을 앞으로 영영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할 건데 지금 상황상 여러분들하고 지금 상의가 되지 않은 채 일단 문법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다음 주에 우리 만날 수 있겠지? 다음 주에 만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서 앞으로 문법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가겠습니다. 역대급 길이입니다.
지금 20번에서 24번에 해당하는 이 지문. 지금 보통 현대산문 지문은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가에는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 나는 선우휘의 소설 불꽃을 원작으로 한 희곡 작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때에 비해서 지문의 길이가 더블이 된 거, 더블이 된 거, 두 배가 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읽느라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른 때보다 현대문학, 현대산문 지문이 수준이 좀 쉽습니다. 이런 거. 그죠? 일단 유능길 작가 거 작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른 작품보다는 훨씬 좀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죠. 이해가 훨씬 더 쉽죠. 그렇고 그 뒤에 희곡 작품도 마찬가지로 좀 쉬운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이해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본문 분석 안 하고 바로 저기 문제로 20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윤홍길의 날개 또는 수갑은 1970년대에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서 사람들에게 개성을 빼앗고 통일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일관된 태도만 유도하는 시대를,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나 작품의 그 선우휘의 불꽃이라는 작품은 일제강점기 때 그냥 현 시대 상황을 받아들여라, 수능적인 태도로 그냥 참고 살아라 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는, 주체적이고 행동하는 삶을 살자, 뭐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용 이해에는 문제가 없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부터. 자, 쌤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지문을 분석하기 전에 문제를 반드시 먼저 읽어봐라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번 문제보다는 21번 하고요, 22번 하고요, 특히 21번, 그 다음에 23번 요 정도 조금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평소보다는 다른 작품 때보다는 조금 도움이 덜 됐습니다만. 자, 가볼게요. 20번 가와 나의 결국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부터 조요조요 하고 있죠. 보세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인물 간의, 요게 정답이죠. 가에서 보시면 지금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맨 앞부분에 장이라는 사람과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사장과 또 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그 아내가 또 대화를 하면서, 아내와의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건의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나에서도 보시면 앞부분에서는 어머니와, 그러니까 현이의 어머니와 현이의 할아버지인가 봐, 그 고현관 말이야, 그러니까 고현 이렇게 됐나 봐.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있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M 선생이 잡혀간 이후에 현이하고 연호하고 민영이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있죠. 거기서 너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현이가 거절을 하잖아. 그런 식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을 하고 내용의 진행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너무나 쉽게 1번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번 보시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여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랬는데, 가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건 거기 사장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누구였나, 그 권군이 갑자기 막 뛰어들어왔죠. 새로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등장을 했다고 해서 갈등 해소가 됐습니까? 전혀 아니죠. 번외였어, 내용상. 그 다음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뭐 아내와의 대화, 아내를 새로운 인물로 보자면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아내의 등장을 통해서 갈등 해소의 계기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아내는 결국 갈등 해소를 시켜주지 못하고 남편을 강제로, 억지로 출근을 시키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갈등 해소의 계기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과거 장면을 통해 인물의 성격
성격이 변화한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과거의 장면이라고 보기에 딱히 그럴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보시면 전부 다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그거 가지고 성격이 변화한 원인은 당연히 없겠죠. 4번에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적 묘사, 공간적 배경의 사실적 묘사 없고요. 그것을 통하여 시대 상황을 구체화한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서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2가지 이상을 병치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모습도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1번. 이요.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설과 시나리오에서 세계에 대응하는 자아의 양상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세계의 횡포에 좌절하거나 순응하는 자. 누가 있었어? 가에서는 그 민도식이라는 인물. 결국 순응을 하고 갔죠. 장 선생도 유니폼 입고 출근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순응하는 자아가 되겠죠. B에서 지금 쉽사리 세계에 굴복당하지 않으려는 자도 있다. 자, 가에서 B 같은 인물은 결국에는 저기 누구냐? 민도식이라는 인물이 굴복당하지 않으려는 그 자아도 마음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둘 중에서 결론을 못 내린 거지. 그래서 일단은 순응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굴복당하지 않으려는 자아가 있었어. 그래서 민도식이라는 인물은 A와 B에 둘 다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작품, 이 불꽃이라는 작품에서 보시면 현이 있잖아. 뭔가 잘생겼을 것 같은 이 현이. 자, 현이는요 어때? 결국에는 독립운동 쪽으로의 활동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 핑계를 뭐라고 대? 마지막에서 난 당장 해야 할 숙제나 시험만 해도 과중해서 라고 했어. 결국은 일제 횡포에 좌절을 하여 그 제도에 순응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이는 A에 들어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써놓을까? 자, 그러면 여기 A는 가에서는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야? 민도식이라고 봐야 되겠고, 나에서는 현이. 그 다음 또 할아버지 있었죠. 할아버지도 그냥 죽은 듯이 살아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A에 해당하는 자아가 되겠죠. B는 아까 민도식은 B에 해당한다 그랬어. 가에서는 민도식을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나에서는 그 잡혀간 M 선생인가? 맞죠? M 선생. 그 다음 또 그 친구들 있었잖아. 연우하고 민영이. 자, 이런 친구들은 B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갑니다. 1번. 가의 아내가 장 선생은 유니폼 입고 일찍 출근했다라고 재촉을 하는 것. 이것은 A에 들어간다. 아내는 지금 수능을 하고 남편에게도 수능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맞죠? 나의 현의 모, 현이의 엄마가 남편의 죽음을 못난 죽음이라는 말을 하지, 못난 죽음이라고는 말라라고 말을 했대. 맞아. 할아버지랑 얘기할 때 못난 죽음이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했잖아. 그때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B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군. 좋죠. 맞죠? 자, 이번에 가의 장 상태가 즉각 들어오라며 과장이 방금 사장실로 들어갔다고 전화한 것과 나의 고영감이 죽어 지내는 게 절 보존하는 거라고 여기는 것은 모두 A의 양상으로 볼 수 있고, 장 상태는 결국 회사 측에 순응을 해서 과장도 들어오라고 한 거고, 나의 고영감도 죽어 지내라 라고 하는 것도 순응을 했기 때문에, 일제에게 순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그래서 A, 둘 다 A 맞습니다. 3번에 가의 오기환이 나갈 때는 제 맘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라며 일어난 것. 어때? 굴복당하지 않은 거죠. 얘는 뛰쳐나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B에 해당합니다.
나의 민영이 언제까지나 수동적이어야만 하니? 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B의 양상이다. 아까 B, 민영이 들어갔었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의 민도식이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다며 대거리를 하면서도 집을 나서서 체육대회 장소로 가는 것은 A와 B가 공존하는 양상이다. 맞죠? 지금 세상에는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해 라고 대거리를 하는 거는 B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야. 근데 결국엔 집을 나서서 체육대회 장소로 갔어? 이거는 A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민도식은 공존한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 정답 5번이겠죠? 자, 5번 봅시다. 나에서 현이가 우리들 힘으로 뭐가 거대한 것이 달라질까? 라고 하면서 미안해 라고 하고 돌아서는 것은 A에서 B로 전환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 현이는 우리들 힘으로 뭐가 거대한 것이 달라질까? A야. 미안하다고 하면서 결국 돌아섰어. 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건 결국에 끝까지 B로 가지 못하고 A에서 남아 끝난 거죠. 맞죠? 그래서 계속해서 A이기 때문에 A에서 B로 전환되었다? 아니다. 전환 안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지금 빔이 원장님 키에 맞춰지다 보니까 쌤이 좀 하면 굉장히 지금 유튜브가 우스꽝스럽게 나오죠.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말이야. 조금 웃기지만 감안을 좀 해주세요. 내 책임이 아니야. 원장님 키 때문이야. 자, 볼게요. 22번. 보기는 나의 씬 넘버 36번에 해당하는, 자 여러분 씬 넘버라고 읽으셔야지 S샵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죠. S샵 36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씬 넘버 36에 해당하는 원작 소설 부분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우휘, 작가 이름도 뭔가 잘생겼을 것 같지 않니? 작가가 되게 잘생겼을 것 같은 이름이야. 선우휘 작가가 썼던 그 원작 소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시나리오로 지금 각색을 한 거잖아. 이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을 고르래. 자, 보기를 볼게요. 원작 소설이래요. 들려오는 사건의 내용은 M 선생이 주최하여 몇 명의 학생이 불온한 독서회를 열었고 모종의 과격한 행동까지 꾀했다는 것이었다. 현은 어느 땐가 R한테서 그런 권유를 받은 일이 있었으나 당장 해야 할 숙제나 시험만 해도 자기에게 과중하다고 거절했던 일을 생각했다. 끌려간 M 선생은 학생들의 은근한 여론 속에서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았다. 더욱 옥중에서 쪽지를 보내 학생들을 격려했다는 소문까지 나니까 어쩔 수 없는 흥분의 도가니를 이루게 했다. 이게 소설 원작이래요. 자, 이때 봅시다. 1번 연행되는 M 선생과 현이 마주치는 장면을 삽입을 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딨어요? 그 9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거기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부터 밑에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태연이 냉소마저 머금고 지나치는 M 선생, 현과도 시선이 마주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쪽 부분에서 보시면 맞네요. M 선생이 우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대사로 제시한다. M 선생이 우상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까 옥중에서 쪽지를 보내는 거였잖아. 그 과정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아예 나타나지 않았어. 아예 생략이 되었어. 맞죠? 자,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던 거야. 3번 M 선생이 연행되는 이유를 효과음을 사용해 드러낸다. 쌤, 효과음이라는 말이 아예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효과음을 뭐라고 씁니까? 이펙트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펙트 어디 있습니까? 요점. 이펙트 어디 있어요? 자, 9페이지 맨 위에 이 어떻게 된 거야? 이 모종의 독서회를 열었고 이거야. 사람 이름이 이가 아니었던 거야. 이게 효과음인 거야, 얘들아. 효과음이라는 거는 장면이 없이 그 장면의 소리만 삽입이 되는 거잖아. 효과음만, 소리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해서 맞는 말 됐죠? 자, 4번 M 선생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와 관련된 내용은 생략한다. 생략했죠. 그러니까 2번하고 좀 연관이 있는 문항이었고요. 5번에 권유를 받은 현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지시문으로 추가한다 그랬는데 지시문은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죠. 괄호 안에 있는 게 이제 행동을 지시하는 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추가가 됐어? 아이고. 이런 거죠. 우물쭈물. 그다음
당황 뭐 이런 거 있지. 요게 지금 지시문 추가한 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었다. 자, 시간상 또 끊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끊을게요.